안녕하세요. 저는 보호종료 아동 안현주입니다. 사실 저는 20몇 년을 살면서 제 이름이 되게 예쁜 구슬이라는 뜻으로 예쁠 년의 구슬줄을 사용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 이름의 뜻이 고울 년에 기둥줄을 쓰는 고운 기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이름을 새로 가진 느낌으로 다시 지난 날을 보니까 정말 고운 기둥으로 잘 자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청 높은 계단을 올라가서 또 그 계단에 엄청 깊이 들어가야 나오는 창고형 단칸방에서 이제 엄마랑 아빠랑 이복 오빠랑 넷이서 지냈는데, 저는 늦둥이로서 되게 사랑받았던 기억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집이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엄마 아빠의 사이도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저한테 대하는 태도는 너무 좋은 아빠, 너무 다정하고 좋은 아빠였고, 엄마도 정말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어떤 일상이나 삶이 너무 힘듦에도 불구하고 너무 큰 사랑을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두 분의 사정이 생기셨는지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엄마와 아빠와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아주 큰 사고가 나요. 정신 차려보니까 엄마는 비명을 지를 정도로 다리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다쳐 있었고, 아빠는 되게 혼란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병원에 가고 난 뒤에 엄마한테 어떤 지병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심한 당뇨병이었어요. 당뇨가 너무 심해서 마취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는데 엄마의 휠체어를 끌고 다녔어요. 그리고 정말 엄마가 너무 움직이기 힘들어 할 때는 엄마의 배변까지도 받아야 하는 그런 병간호를 하면서 지냈죠. 그 병원에서 만났던 다른 환자들이 저런 딸이 어디 있냐 막 이런 칭찬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그때는 그 칭찬을 받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좀 너무 서글픈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저는 병원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엄마가 1년 동안 수술을 못 받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리 수술을 받게 됐는데, 당뇨, 합병증이나 이런 지병들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거의 퇴원을 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엄마가 아프다는 건 알았지만 엄마의 병명은 저는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간이 침대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 선생님들이 막 회진을 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끝까지 일어나지 않고 자는 척을 했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엄마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간경화이신 것 같다. 근데 저는 그 어린 마음에 간경화가 뭔지 모르는 불구하고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엄마한테 정확한 병명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몰래 엄청 울고 일어나서 아무렇지 않게 엄마랑 대화를 하는데, 오늘 당장 병명이 생긴 사람 같지 않은 그런 태어남이 있길래 별일이 아닌가? 그냥 그랬는데,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이렇게 엄마 침상 밑에 젖은 휴지들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 밤이 되게 길었겠다, 엄마한테. 어느 날 학교를 갔는데 옷이 그거밖에 없느냐는 놀림 아닌 놀림을 받았어요. 근데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일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나 다른 옷도 있다. 그러니까 그럼 내일 갈아입고 와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병원에 돌아가는 내내 너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 엄마 병원에 가서 엄마 병원 침대에 이렇게 앉아서 정말 말을 계속 못하다가 옷을 사주면 안 되겠냐고, 되게 그 어린 마음에도 스스로 너무 염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링게를 맡고 있었는데 링게를 끌고 병원복을 입고 그 병원 바로 앞에 있는 아울렛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가서 엄마는 뭐 그냥 갖고 싶은 걸 고르라고 하지만 거기서 항상 가격표를 먼저 봐야 하는 아이로
자라서 가족으로 보고 옷을 갈아입고 학교에 갔는데 친구들의 어떤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근데 반응이 없는 게 더 저한테는 수치였던 것 같아요. 정말 아무렇지 않게 하는 말이었나?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날 병원에 돌아가면서 느꼈던 불안과 엄마한테 얘기를 꺼내기 힘들어서 말을 못했던 그 어려움과 또 엄마도 엄마 나름대로 무슨 마음으로 옷을 사달라고 했을지도 엄마도 대충 예상을 할 것 같고 없는 형편에 옷을 사줬던 그 어제 되게 엄청 둘만 열심이었던 어제가 너무 서글퍼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계속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엄마가 계속 피를 토하고 병세가 더 악화되고 복수가 차고 중환자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당장 엄마의 인슐린을 얼만큼을 넣어야 하는지 당뇨 체크를 언제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제 삶이었고 일상이었고 마음 편히 그 엄마 곁을 떠날 수 없는 시간을 보내다가 중학생이 되면서 학교랑 엄마 병원이 멀어졌었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아픈 게 저한테 너무 습관이 돼버리기도 하고 뭔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 겪다 보니까 저도 뭔가 숨 쉴 구멍이 필요했는지 친구들이랑 되게 잘 어울려 지내기 시작했어요. 정말 유일하게 즐겁게 놀 수 있었던 것들은 그냥 그때 그 시절에 제 곁에 있어줬던 친구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학교가 끝나고 바로 병원으로 돌아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면 그곳에서는 제 개인적인 공간도 없고 너무 신경 쓸 것들이 많고 그래서 밤에 돌아가곤 했는데 병상에 다 불이 꺼져 있는데 저희 엄마 자리가 항상 창가 쪽이었거든요. 간접 조명이 항상 거기서 이렇게 흘러나와요. 커튼이 쳐져 있고. 그래서 그 커튼을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엄마가 하늘색 담요 밑에서 식은 식판을 이렇게 꺼내서 밥을 먹이죠, 저한테. 저는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는 병상에서도 나에게 사랑을 주려고 했었다. 엄마는 사랑이 없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처한 상황 때문에 그 방식이 조금씩 달라졌던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엄마를 지키는 그 상황에서도 엄마한테 무한한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유일하게 좋았던 거는 저희가 반지하에 살아서 높은 곳을 볼 수가 별로 없었는데 병원은 높잖아요. 그것도 창가니까 밤이 되면은 서울이 엄청 반짝반짝하고 밤에는 그거를 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슬픔이 난무하는 병실 안에서 너무 예쁜 서울 야경을 보니까 좀 예쁜데 슬프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시간을 보내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엄마가 긴 투병을 마치고 돌아가시게 되었어요.